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한복, 김치, 심지어 이순신 장군 모두 자신들의 역사이고 문화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피땀 흘려 제작한 이 K 컨텐츠 역시 불법으로 유통하고 재가공하기도 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등 또 이 막대한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좀 제대로 알리고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중국의 역사 왜곡과 이 K 컨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의 박기태 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단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크라는 이름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익숙한데요. 많은 분들이 친숙하시긴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 어떤 단체인가 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2000년도 초반에요. 그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 대해서 전 세계에 알리면서 우리 한국 홍보 단체인데요. 그 중국이 고구려 발해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의 독도를 전 세계에 다케시 홍보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항의가 있어서 이제 방콕에서 민간 차원에서 민간 한국 홍보 대사를 양성해서요. 전 세계인들한테 한국 홍보한 단체입니다. 네, 민간 외교 사절단 특히 이제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대응을 많이 해오셨죠. 자, 네,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월드컵 얘기를 하시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20년 됐습니다. 예, 이 일의 시작, 촉발됐을 때 어떻게 창립이 된 겁니까? 그때 우리가 일본과 공동 개최하는데요. 네. 해외 외신과 해외 웹사이트에서 코리아 재팬 월드컵이 아니라 재팬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월드컵 열린 한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그 일본만 홍보가 되어서 예. 저희 민간 차원에서 이제 마치 붉은 악마가 그 축구 응원했듯이 네. 그 사이버상에서 전 세계인들한테 대한민국을 홍보해보자.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모였는데요. 그냥 자발적 단체이지만 외교관 못지않게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요. 제가 사이버 외교관이라고 그 양성원에서 20만 사이버 외교관이 100만 명 외국인들한테 우리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홍보하는 단체로 발전했습니다. 네, 20만 사이버 외교 사절단 홍보대사들이 있습니다. 한일 월드컵 때 시작이 됐고요. 정말 이제 큰일을 하셨는데 그때 그래서 그 결과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우리가 4강을 했던 기억이 네, 또 납니다. 네, 자, 최근에요. 이 글로벌 IT 기업 애플이 백두산 천지 전체를 중국 영토로 표기를 했다가 오류다 이런 지적을 받고 이제 표기를 시정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네. 여기도 반크의 노력이 숨어 있었다고요? 네,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전 세계인들은 해외 교과서도 보지만 이런 구글과 애플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네네.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애플을 아실 거예요.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에 지도를 클릭하면 여기서 백두산 영토가 보이는데요. 네. 거기 백두산 부분에서 천지가 원래는 반대 50대 50으로 이제 그 북한과 중국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국경이 가르고 있죠. 예, 100% 그 중국 영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문제를 방치하면 좀 큰 문제 될 것 같아서 애플 측에 한 15일 동안 적극적으로 항의를 했고요. 마침내 최근에 캠페인 시작한 지 한 10일 만에 네. 애플 측에서 백두산 천지 부분을 시정했습니다. 대단하구나. 이렇게 여론전을 펼쳐야 네네. 글로벌 대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해준다. 네, 자, 맞습니다. 이번 시정 성과에 만족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향후에 또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중국이 참 좀 무서운 게요. 네. 우리는 좀 이렇게 역사고에 대해서 좀 그때 그 순간만 좀 항의하고 또 불이 사라지면 사라지는데 중국 끊임없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다시피 중국이 지금 그 백두산을 칭바이산으로 왜곡해서요. 그 전 세계에 이제 중국이 백두산을 개발하면서 일방적으로 외신에 홍보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방크가 애플 시정하니까 그 해외 네티즌들 중에 각 나라 지도를 보면서 그 지도에서도 천지가 중국어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만리장성 아실 거예요. 네. 원래 만리장성이 원래는 중국 한반도 밖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한반도 평양까지 확대시켜서 거기 있었던 고구려와 발해성까지 이 중국성으로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자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만리장성을 통해가지고 우리 고구려나 발해 역사를 빼앗고 있는 것이 큰 문제 있습니다. 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청취자분들을 포함해서 저도 그렇고 네. 한국인인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역사 왜곡이 굉장히 다양하게 깊숙이 침투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네. 번쩍 듭니다. 정신이 번쩍 나는데요.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죠. 자, 최근 중국의 역사 왜곡, 이 중국의 한 게임 회사가
이순신 장군을 중국인으로 소개하기도 했고 또 한복이나 김치도 중국의 것이다. 또 한국의 아리랑, 농악, 중국 문화의 일부다. 이런 주장을 이제 했는데 자 이렇게 한국 문화를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행태 이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솔직히 나라별로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홍보하는 홍보원도 있습니다. 네. 자국의 문화를 홍보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요. 중국은 자국의 문화 홍보하는 걸 넘어서 이웃 나라 문화를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외국의 젊은이들은 뭐 해외 교과서도 보지만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게임이라든지 무슨 유튜버라든지 지금 뭐 구글 사이트라든지 각 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이런 매체에 일방적으로 이제 이순신 장군 같은 부분도 중국인을 욕하는 것도 있고요. 또 게임에서 뭐 우리 한복 같은 부분도 중국의 어떤 한프라고 욕하고 있다라든지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한테 가장 친근한 매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문화를 빼앗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요. 우리 이거에 대해서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국인들도 이거에 대응해서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이 워낙 이제 큰 나라다 보니까 네. 소수인종, 소수민족 다문화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이 이제 우리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조선족이 이용되고 있다. 이게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우리 한국도 전 세계 200개 나라에 750만 동포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해외에 750만 동포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말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국도 소수민족인 조선족이 있는데 그 소수민족을 통해서 소수민족 조선족이 사용하고 있는 그 문화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한국 문화를 다 중국 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 문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선족의 정의가 필요한데요. 조선족은 일방적으로 이제 갑자기 뒤늦게 세워진 명칭이거든요. 네네. 1950년도에 중국이 소수민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명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또 문제는 소수민족의 조선족도 1800년 중후반 지역에 중국 지방 이주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00년 역사의 조선족 자체가 우리 5천 역사 전체를 빼앗아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허.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제 조선족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조선족이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민족이 이주한 거로 아까 200년밖에 안 되고 조선족 이름 자체도 최근에 만들어진 걸 홍보를 해서 중국이 이렇게 조선족이라는 소수민족 생겨가지고 전 한국 역사 뺏어간다는 식으로 해서 홍보하는 네네. 거 방법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느 나라나 이주민도 있고 또 귀화한 사람들도 있고 다문화의 맞습니다. 이제 속성들이 다 있는 건데, 네. 자 우리나라의 그 민족이 뭐 이제 일부 귀화하고 살고 있다. 그 나라 역사 전체가 우리 거다. 이런 네. 주장하는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이게 신기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선족을 이용한 이 중국의 행태를 막으려면 이 조선족의 정의, 지금 말씀해 주신 또렷한 정의를 좀 전 세계에 알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국이 워낙 많습니다, 인구가. 그렇죠. 중국이 15억 중국 인구도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이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홍보하는 메시지는 홍보가 되지 않고 중국 교육하는 게 홍보되고 있으니까 저희 방크에서도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이 조선족의 정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캠페인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네네. 또 외국인들로 하여금 각 나라 어떤 소주가 문화 부분을 일방적으로 빼앗는 부분이 중국이 한국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중국이 뭐 몽골이라든지 다양한 중국 이웃 나라 같은 부분도 심지어 징기스칸도 중국인이라고 막 홍보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국이 우리 한국처럼 이웃 나라 역사나 인물 뺏어가는 걸 강조를 해서 전 세계적 연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화적인 부분뿐 아니죠. 이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 참 다양하게 듣고 화가 난 게 꽤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이어져 있다. 이 황당한 주장 저는 참 난감한데 중국이 이렇게 역사 왜곡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배경 그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와 발해 역사는 중국이 한국 역사를 훔쳐가는 거라고 해서 우리 한국이 견제를 받지만 이 중국의 만리장성은 중국의 역사라서 우리가 어떤 말 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만리장성 통해가지고 역으로 고구려를 뺏어놓고 있는 건데요. 네네. 중국 또한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만리장성을 등재하면서 이때마다도 길이를 6,000km 했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30년 지났는데 이제 만리장성 키가 6,000km에서 2만까지 늘린 거예요. 이러면서 네. 이제 평양까지 들어오면서 심지어 이제 우리 한반도 내의 고구려성인 박작성까지도 네. 중국의 만리장성이라고 둔갑을 시켜서 예. 이렇게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전부 다 뺏어가는 상황인데 전 이 부분이 우리나라 이제 북한 유사시 시에 네. 이 중국이 북한의 과거 이제 중국 역사라고 위장을 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미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노림수가 아닌 거라고 한다고 있습니다. 네, 참 이 고대와 중세 성벽이 현대에 들어와서 30년 동안 잘한다는 얘기는 듣다 처음 듣네요. 네, 생물입니다, 생물. 생물이다. 네. 6,000kg짜리가 2만 kg로 늘었다. 네, 맞습니다. 중국 예. 스스로가 한 약속을 또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자, 우리는 이거 심각한 역사 왜곡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해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게 뭐가 진실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네. 이 중국의 주장을 그냥 반영하기도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문제겠죠? 대표적으로 아마 며칠 전이죠. 네. 태국의 국립박물관에서요. 우리 8만 내 전경이 중국어라고 전시한 거예요. 아이고. 이게 민간이 아니라 네. 더 최근에 태국 국립박물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중국이 또는 이제 일방적으로 해외 홍보 자료를 보면서 외국인들이 필터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심지어 저희가 미국 갔을 때요. 미국의 유명한 게티 뮤지엄이라든지 각 나라 박물관에 중국 정부나 중국 기업이 스폰서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한국 역사를 욕한 내용이 실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돈을 부릅뜨고요. 전 세계 이제 일본과 중국 역사에 대해서 온 이제 한국이 하나가 되어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 문제 외에도 이제 현재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문화 콘텐츠 강국이 됐어요. 최근 네. 보면은 중국 내에서도 이 우영우 신드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죠. 또 오징어 게임, 지옥, 이건 이제 넷플릭스에서 1위 했던 드라마들. 또 지금 우리 학교는 이런 인기 콘텐츠의 불법 유통도 문제인데 이게 불법 다운로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데요. 워낙 이게 빠르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인기가 끌면은 바로 중국 내에서 공장에서 오징어 게임 콘텐츠를나 제품을 생산을 해서 전 세계 팔아먹고 다시 또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치 법적으로 준비하려는 그 찰나가 되면 다 사라지는 거죠. 네네네. 저는 그래서 단편적으로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중국의 어떤 이 불법 유통 행위를 전 세계에 낱낱이 이제 홍보하거나 고발하는 걸 만들어서 중국 이런 활동이 중국 경제 활동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짝퉁이라든지 가짜라든지 알려지면 사람들이 중국 브랜드에 신뢰하지 않지 않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껌껌비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중국의 불법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전 세계 홍보할 수 있는 캠페인이 네. 필요합니다. 체계적으로 캠페인해야 한다. 네. 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보니까 저도 좀 낯선 표현이었는데 중국이 중국했다. 이런 반응, 이 반중 감정이 확산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우리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이 반중 정서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반중 정서의 원인은 중국 측에서 한 거에 대목이고요. 네네. 보통 그 나라 어떤 역사나 문화를 자부심을 느껴서 홍보하는 건 자유스러운데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이웃나라 역사를 빼앗는 것에 대해서 조장한다는 이야기예요. 네네. 우리 김치 문제도 중국이 민간 차원에서 김치가 중국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중국 정부 고선단 상하의 정법위원회라는 정부기관에서 중국인들의 역사 왜곡을 옹호했거든요. 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그 이웃나라 역사를 빼앗은 거에 대해서 젊은이 활동을 칭찬해버리면 중국 젊은이들이 잘못된 시도가 얻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중국이 전 세계 전파 공정이라고 네. 중국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 홍보하는 걸 적극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이웃나라 역사를 빼앗는 행위까지도 중국 정부가 눈 감아주니까 또는 오히려 지지해주니까 중국이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것 같고요. 우리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이제 중국과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요. 중국이 우리나라 역사를 빼앗는 것에 대해서 껌껌비를 분다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역사 문화를 적극적으로 중국 이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건강하게 이 문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KBS 라디오 연결되신 김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에게도 한 말씀을 주신다면요. 네, 우리는 항상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웃나라의 어떤 역사나 영토라든지 문화 침해를 겪습니다. 근데 중국 외교관은 7,000명이고 한국 외교관은 2,000명이고 일본 외교관은 5,000명입니다. 우리가 예산과 어떤 외교 숫자로 한 게 있거든요. 정말 좋은 게 지금 뭐냐면 전 세계 한류 팬이 1억 5천만 명이에요. 이 해외 1억 5천만 한류 팬들을 우리 한국 홍보 대사로 변화시켜서 네네. 우리가 전 세계적 연대를 통해서 이 중국 역사 왜곡을 시정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입니다. 그래요. 자, 세계적인 흐름에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청취자 K1236님 외에 여러분들이 방크 대단합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시네요. 파이팅입니다. 응원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민간 외교 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이었습니다.